70년 전 전쟁의 한복판에서 피어난 단 하나의 첫사랑. 그 애틋한 기억은 세월이 흘러도 김영수 할아버지의 심장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담긴 그날의 미소를 찾아 떠나는 여정, 가슴 시린 첫사랑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올해 88이셨다. 이른 아침이면 습관처럼 잠에서 깨어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셨다. 아침 식탁에는 늘 따뜻한 밥상이 놓였지만 할아버지의 수저질은 더디고 밥맛도 시큰둥해 보이셨다. 홀로 남으신 지 벌써 5년째.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할아버지의 삶은 마치 색을 잃은 흑백 사진처럼 조용하고 쓸쓸해 보이셨다. 할아버지의 인생은 그 자체로 한편의 역사였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격동의 해방기와 한국전쟁을 온몸으로 겪어내셨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1950년 여름 18세 청년 김영수와 17세 소녀 이미자가 만들어낸 푸른 세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때의 영수는 서울의 한 고등학생이었고 미자는 옆 동네 여고생이었다. 둘은 같은 교회를 다니며 주말이면 남산에 올라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미래를 꿈꾸었다. 영수 씨, 전쟁이 끝나면 우리 작은 초가집 짓고 살아요. 미자의 눈망울에는 영수와 함께할 세상이 가득했다. 영수는 미자의 손을 잡고 꼭 약속했다. 미자야, 꼭. 내가 널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에겐 전쟁 같은 건 없을 거야. 하지만 잔인한 시대는 젊은이들의 소박한 약속을 지켜주지 않았다. 1950년 6월 25일 동족 상잔의 비극이 그들의 순수했던 꿈을 산산조각 냈다. 영수는 국군으로 징집되었고 서울의 포격이 시작되자 미자의 가족은 급히 짐을 싸 부산으로 피난을 떠났다. 헤어지는 날 혼돈 속에서 영수는 꼭 다시 만나자는 절규와 함께 미자의 손을 놓아야 했다. 미자 역시 흐릿한 영수의 얼굴을 보며 영수 씨, 꼭 살아남아요. 하고 외쳤다.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것은 달고 다른 흑백 사진 한 장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애달픈 희망뿐이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의 만남은 기적처럼 요원해졌다. 영수는 전장에서 살아남아 폐허가 된 서울로 돌아왔지만 미자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미자 또한 부산에서 서울의 소식을 수없이 수소문했지만 허사였다. 결국 둘은 각자의 자리에서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영수는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며 성실한 가장으로 살았다. 하지만 밤늦게 혼자 마시는 막걸리 잔에는 늘 젊은 날의 미자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는 달고 다른 미자의 흑백 사진을 평생 지갑 속에 간직했다. 이미자 또한 부산에서 피난살이를 하다가 울산에 정착하여 강인한 어머니이자 아내로 가정을 지켜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영수의 얼굴에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곤 했다. 세월이 흘러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영수 할아버지는 홀로 남겨지셨다. 이제는 아무도 그가 지갑 속에 간직한 사진 속 여인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고 옛일을 추억하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지셨다.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그저 먼 산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을 보이셨다. 그의 조용한 슬픔을 늘 느끼는 사람은 손녀 김지혜였다. 할아버지의 눈빛 속에서 지혜는 알 수 없는 아련함을 발견하곤 했다. 할아버지께 뭔가 해드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 무엇이 될지는 아직 몰랐지만 할아버지의 빛바랜 기억 속에 숨겨진 슬픔을 지워주고 싶었다. 그의 가슴 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60년 전의 이야기는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손녀 김지혜는 할아버지의 쓸쓸함이 깊어지는 것을 날마다 느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활기찬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 매일같이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시거나 거실 창밖을 하염없이 내다보시는 시간이 길어졌다.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우울감이 깊어지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파했다. 아버지, 우리 어디 바람이라도 쐴까요? 아들 준영 씨가 권했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손을 내저으실 뿐이었다. 지혜는 할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오래된 양복 주머니 속에서 낡은 지갑 하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흑백으로 바른 하지만 애틋한 기운이 선명한 여인의 사진 한 장을 찾아냈다.
앳된 얼굴의 여인은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은 아니었다. 지혜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할아버지의 조용한 슬픔 뒤에 숨겨진 이야기의 실체를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지혜는 사진을 든 채 한동안 고민했다. 이 오랜 비밀을 지금에 와서 파헤치는 것이 과연 할아버지에게 옳은 일일까? 덮어둔 상처를 덧내는 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점점 더 깊어지는 외로움을 알기에 지혜는 용기를 냈다. 조심스럽게 할아버지께 사진을 내밀었다. 할아버지, 이분은 누구세요?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사진을 받아든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한참 동안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슬픔, 미안함, 그리고 아련한 그리움이었다. 할아버지는 한참의 침묵 끝에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다. 오래된 친구란다. 아주 오래된. 그 말 속에는 감출 수 없는 회한이 묻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털어놓으셨다. 서울에서 전쟁통에 헤어진 첫사랑 이미자 씨 이야기였다.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고 어떻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어떻게 그녀를 찾아 헤맸지만 만날 수 없었는지.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을 이으셨지만 젊은 날의 아픈 상처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흔들었다. 그때 전쟁만 아니었으면 우리도 어찌 되었을지 모르지. 할아버지의 눈가는 촉촉해졌다. 그러나 곧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다. 다 지난 일이야. 할머니한테도 미안한 일이고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니? 체념 어린 그 한마디에는 삶의 무게와 함께 평생을 함께한 아내에 대한 죄스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혜는 할아버지의 복잡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혹시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화를 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도 불구하고 지혜는 조용히 미자 씨의 흔적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했다. 6.25 전쟁 피난민 찾기, 1950년대 부산 울산 피난민 기록 등의 키워드를 넣어보았지만 60년이 넘는 세월의 장벽은 너무나 높았다. 결국 지혜는 아버지, 즉 할아버지의 아들 준영 씨에게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다. 아니, 지혜야. 너 대체 뭘 하려는 거냐? 괜한 옛 상처만 덧낼 뿐이야. 할머니 생각해서라도 그런 일은 생각도 하지 마라. 준영 씨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평생 성실하게 가족을 지켜온 아버지의 과거에 이런 아픈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란 것도 잠시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아버지의 새로운 상처를 우려하는 마음이 앞섰다. 하지만 며칠 뒤 지혜는 다시 할아버지 방을 찾았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창밖만 응시하고 계셨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빛바랜 미자 씨의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그 조용한 그리움은 지혜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다. 지혜는 조용히 돌아서며 결심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손녀 김지혜는 아버지 준영 씨의 단호한 반대에 직면했다. 아버지께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지혜야, 너는 아직 잘 모른단다. 할아버지 마음속에 굳게 닫힌 문을 억지로 열 필요는 없어. 할머니께 죄송한 일이고 무엇보다 할아버지께 새롭게 상처를 주는 일이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지나온 세월에 대한 깊은 아픔이 배어 있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에 가족들 모두 조심스러웠다.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혜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자 씨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지난 삶을 꺼내는 것을 힘들어하셨지만 지혜는 조심스럽게 여쭤보았다. 할아버지, 미자 씨가 서울에서 사시던 곳이 어디였나요? 할아버지께서는 한참을 침묵하시다 어렵게 입을 여셨다. 그때는 용산구 효창동 근처였지. 미자는 외동딸이었고 어머니가 솜씨가 좋으셨어. 찹쌀떡을 기가 막히게 만드셨지. 흐릿한 기억의 조각들이 할아버지의 입에서 조금씩 흘러나왔다. 할아버지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는 내내 힘들어 보이셨다. 기억을 꺼내는 행위 자체가 잃어버린 젊은 날의 아픔을 다시 마주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할머니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할아버지는 중간중간 이런 말씀을 하시며 고개를 숙이곤 했다. 지혜는 할아버지의 복잡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평생의 반려자였던 할머니에 대한 죄스러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반대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지혜야, 이젠 정말 그만하렴. 할아버지께 스트레스를 드리면 안 되지 않니? 아버지는 지혜가 인터넷으로 미자 씨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우연히 보신 후 관련 이야기를 집에서 꺼내지 말라고도 경고하셨다. 할아버지 또한 아들과 손녀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셨는지 지혜가 자신에게 미자 씨 이야기를 꺼내려 할 때면 묵묵히 자리를 피하시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혜는 우연히 할아버지의 침실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낡은 종이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그것은 오래된 단체 사진의 일부를 오려낸 것이었고 사진 뒤에는 미자, 부산 피난처, 용산동 동네 사람들이라는 손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방송 프로그램 팜플렛이 있었다. 전쟁이 남긴 사람들 6.25 생존자 사연 찾기라는 제목의 지금은 종영된 오래된 TV 프로그램 팜플렛이었다. 바로 그 순간 지혜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할아버지도 언젠가는 미자 씨를 찾으려 노력했던 것이다. 낡은 사진 조각과 오래된 TV 프로그램 팜플렛을 발견한 지혜는 다시 한번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의 이 마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할머니께서 살아계셨다면 할아버지의 지난 아픔까지도 이해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혜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아버지는 조용히 침묵하셨다. 한참 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여셨다. 솔직히 쉽지 않은 일이야. 하지만 아버지의 저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나도 마음이 아팠다. 60년 전 이야기를 어떻게 찾겠니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버지의 눈빛에는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할아버지에 대한 애틋함이 묻어 있었다. 지혜는 낡은 사진 조각과 TV 프로그램 팜플렛을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이 프로그램이 지금은 없지만 방송국 아카이브에는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도 저 좀 도와주세요. 지혜의 진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서서히 움직였다.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지혜는 종영된 프로그램의 방송국에 문의하고 여러 전쟁 참전 용사 모임과 6.25 관련 민간단체에 할아버지의 사연을 알렸다. 할아버지는 지혜에게 조금씩 더 많은 기억을 들려주시기 시작했다. 미자네 어머님이 찹쌀떡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미자는 울산 근처에 있는 이모네 집으로 피난 갔다고 했었지. 흐릿했던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둘 모여 조금씩 그림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노력은 작은 성과로 이어졌다. 방송국에서는 할아버지가 언급한 프로그램의 옛 방송분 목록을 찾아냈고 아버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용산구 효창동 피난민 증언 중 미자 씨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어르신의 이야기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울산에 정착했다는 단서가 있었다. 비록 작은 단서였지만 절망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한 것과 같았다. 할아버지와 지혜, 그리고 아버지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몇 주 후 아버지가 참여하는 참전용사 역사기록팀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준영 씨, 혹시 김영수 선생님의 첫사랑이 이미자 씨 맞으십니까? 저희 팀에 사연을 보내주셨던 분 중에 울산에서 살고 있는 이미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6.25 전쟁 당시 서울에서 헤어진 첫사랑을 찾는다는 내용인데 나이와 상황이 거의 일치합니다. 전화를 받는 준영 씨의 손은 떨렸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피어났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스쳐 지나갔다. 60년이라는 세월 앞에 과연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 참전용사 역사기록팀에서 걸려온 전화는 가족들에게 희망과 동시에 긴장을 안겨주었다. 김지혜는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할아버지의 복잡한 표정을 보며 조심스러워졌다. 할아버지, 미자 씨가 계세요. 울산에서.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다. 60년 전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름이 이제야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다. 아들 준영 씨와 지혜, 그리고 할아버지는 울산으로 향하기로 했다. 가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내가 과연 저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 너무 많이 변했겠지? 그리고 만나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 할아버지의 중얼거림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도착한 곳은 울산의 한문화센터였다. 미자 할머니가 취미로 시를 배우는 곳이라는 정보를 얻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흰 머리칼을 곱게 빗어 넘긴 노인 한 분이 창가에 앉아 있었다. 6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깊이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김영수 할아버지의 눈에는 17세 소녀 이미자의 모습이 어렴풋이 겹쳐졌다. 그 눈빛만은 여전히 선하고 따뜻했다. 미자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미자 할머니 역시 놀란 듯한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눈동자에 금세 눈물이 맺혔다. 영수 씨 정말 영수 씨인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재회와는 달랐다. 60년의 세월이 가져온 무게감과 함께 서로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느껴졌다. 한참을 침묵한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 앉아 지난 60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배우자와 보낸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키워온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미자 할머니는 미안함에 고개를 숙였다. 저도 영수 씨 소식을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하지만 너무 갑자기 헤어지다 보니. 영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감쌌다. 아니야, 미자야,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 그저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그러나 대화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 모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리움과 반가움, 그리고 각자의 가정에 대한 죄스러움이 뒤섞였다. 우리 이렇게 만나는 것이 맞는 걸까요? 돌아가신 할머니께, 그리고 제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이미자 할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영수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안부라도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들 준영 씨는 이미자 할머니의 자녀들과도 만남을 가졌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였지만 어르신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점차 마음을 열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재회 후 많은 변화를 보였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기보다는 오랜 세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평화로운 표정이 자주 나타났다. 더 이상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월 한 번 영수 할아버지는 지혜와 함께 이미자 할머니를 찾았다. 두 어르신은 서로의 손을 잡고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며 젊은 날의 추억을 조심스럽게 꺼내놓곤 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예전과는 달랐다. 뜨거운 사랑이라기보다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친구 같은 관계였다. 우리 나이에 이런 만남이 가능할 줄은 몰랐네요. 이미자 할머니의 말에 영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다. 돌아가신 각자의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때로는 우리가 젊었을 때 만났다면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도 했지만 그것은 그리움보다는 담담한 받아들임에 가까웠다. 지혜는 할아버지의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함과 동시에 많은 것을 배웠다. 사랑은 나이를 불문하고 존재하지만 그 형태는 시간과 함께 변화한다는 것을. 그리고 과거의 인연을 찾는 것이 현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영수 할아버지와 이미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첫사랑의 재회가 아니었다. 전쟁이라는 비극이 갈라놓았던 인연이 60년 만에 다시 만나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이야기였다. 할아버지의 지갑 속에는 여전히 빛바랜 미자 할머니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진은 아픈 그리움의 상징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과 새로운 우정의 시작을 알리는 소중한 기념품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준다. 진정한 인연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젠가는 다시 만날 길을 찾는다고. 그리고 그 만남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더 성숙하고 깊은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